안녕하세요, 박철기입니다. 사중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수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버릇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중고 전 시간에 이런 회사는 걸러야 한다 특집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죠? 그 시간입니다. 일단은 상반기 채용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 네. 이제 뭐 이런 회사 믿고 걸러라 이 주제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선택에 좀 도움이 되는 상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로 시리즈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상반기 채용 전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집을 좀 마련을 할 테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또 고르시는데 그렇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채용 대비 시리즈 첫 번째 주제, 이런 회사 믿고 걸러라, 바로 시작해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어떤 그렇죠. 회사입니까? 걸러야 될 회사. 기본을 지키지 않는 회사들. 네, 다른 말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사실 뭐 대가가 따르는 건 뭐 그렇죠. 상식이죠. 네, 네. 상식이죠. 네. 근데 법을 안 지키는 회사들이 좀 실제로 많은가 봐요. 많아요. 그래요? 저희 저플래닛 리뷰를 보면요, 근로기준법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회사들인가요? 어떤 법을 좀 안 지켜서 그런 건가요? 가장 많이 안 지키는 부분들이 이제 좀 세 가지를 골라왔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연차 사용이랑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이랑 퇴사와 관련된 부분들, 세 번째는 임금 수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다루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거를 다 검토하면은 우리는 밤을 새서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알고 가셔야지 그렇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들어가고 나서도 대비를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연차 사용이랑 연차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차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일단 먼저는 연차 그 수당을 주는지 보셔야 되고,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을 보장을 하는지, 요 두 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이게 정해놓은 연차를 뭐 다 사용을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게 사용을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뭐 수당으로 이제 그렇죠. 바꿔준다거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제 연차는 그 유급휴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더라도 그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쉬었으면은 그만큼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 때 이 연차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게 회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금액이 이제 훅훅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연차 수당을 다 돈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휴가를 다 쓰게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그냥 다 써라가 아니라 네. 이거를 다 쓸 수 있도록 회사가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좀 더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이제 요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저보다는 철규님이 더 좋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뭐죠? 발음이 더 예, 정확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러면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또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읽긴 읽었는데 이게 어렵죠? 한 번에 확 안 들어옵니다. 네, 이제 무슨 말인가요? 말하자면 1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박철규 사원 올해 휴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남은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당신이 세워서 회사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종이로, 문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네. 빨리빨리 휴가 써,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휴가 계획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를 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2항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박철규 사원이 내가 어떻게 언제 휴가를 쓸 건지 다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뭐 일이 바쁘고 그러면은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휴가 기준 되는 날짜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회사가 지정을 하는 거야. 박철규 씨는 이때 휴가를 쓰세요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네. 여기 보면 이제 6개월 전에 그걸 받으라고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 7월에 받은 거예요.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요. 네. 나눠주고 저는 이제 17일이 무려 17일이 남았으니까 7, 8, 9, 10, 11, 12 이 6개월 동안 이 남은 17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제가 날짜를 정해서 회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이 바쁘셨나 봐요. 모순 휴가들이 엄청 많네요. 그냥 이게 그냥 놀러 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좀 고민했어요. 네. 이 휴가를 언제 다 쓰나. 네. 약간 이건 뭐 거의 회사가 쓰라고 강제하는 정도가 돼야지 연차 수당을 안 주는 그런 면책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사원들에게 휴가를 쓰도록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연차 수당을 이제 지급하지 않을 거면 네. 이제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이 정도 강제하는 수준까지 노력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고, 실제로 만약에 이런 절차적인 내용들 서면으로 보고하고 6개월 이전에 알려주고 2개월 이전에 계획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이런 절차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이런 좀 연차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용 뭐 촉진 제도라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차를 쓰도록 하는지, 그렇죠. 혹은 이제 연차를 못 쓴다면 수당을 이거 주든지. 관련해서 네. 연차 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좀 잘 해놓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플랜이 리뷰를 좀 보면요, 뭐 연차 수당도 안 주면서 있는 연차도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들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회사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뭐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어서 리뷰를 봤는데 이런 게 보면은 가는 게 맞을까 뭐 고민을 해보시는 네. 예, 그런 단계를 한번 거치시는 게 좋죠. 네, 이어서는 이제 두 번째 근로계약 및 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과 퇴사 처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요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근로계약서 쓰는 거에서 좀 문제가 있나요? 맞아요. 그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 안 쓰는 경우. 계약서 미작성인 경우가 되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뭐 일하고 말고 이런 거를 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사중고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안 쓰는 데가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불리하거든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가 좀 놓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이게 뭐 안 쓰면 그때 벌금 얼마였죠, 그게? 5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벌금을 물 정도로 이게 사실 사업주한테도 그렇죠. 지켜야 될 네. 부분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뭐 이 사업주한테는 벌금이 주어지는데 뭐 근로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뭐 안 발생하지 않으면 되게 다행이긴 한데, 이제 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회사가 약간 주기 싫을 때 좀 발뺌하는 그 발뺌하기 쉬워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고, 물론 다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는 방법은 있지만 되게 번거롭고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이나 근로 시간 같은 것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다 구두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연봉을 뭐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 시간을 갑자기 늘려버리거나 갑자기 이렇게 좀 줄여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게
그 근로자 입장에서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예전에 알바할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냥 귀찮아. 그냥 뭐 정해진 때 잘 줄게.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일하는 노동력을 주고 이제 회사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보상을 지급하는 건데 이런 계약서를 좀 쓰고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혹시나 이제 뭐 사이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뭐 좀 틀어진다거나 이럴 맞아요. 때 네. 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지 않겠다라는 회사들은 좀 거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기본도 안 되는데 다른 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를 알면 그렇죠. 네, 열을 볼 수 있다고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 부분도 있는데 퇴사할 때는 좀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일단은 뭐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하고 회사도 그 직원의 퇴사를 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회사가 좀 해고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해고도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이제 해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역시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제 일을 막 시키고 네. 있어요. 법적으로 읽을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해고를 하려고 해도 이제 30일 전에 미리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30일분만큼의 그렇죠. 임금을 네. 지급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플랜님 리뷰 보면은요, 뭐 전화로 혹은 뭐 카톡이나 네. 뭐 문자, 이메일 이런 걸로 뭐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해고 예고 수당도 안 주면서 막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보시고 내가 가려는 회사가 이렇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그냥 발을 들이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임금 수준 측면에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건 이제 최저임금을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을 좀 이제 기억해 두시고서 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그러면 뭐 갈 필요 없, 할 거 없죠. 볼거 네. 없고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2020년 최저임금 수준도 철규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숫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제가 좀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최저 시급은 8,590원이고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179만 5,310원, 연봉으로는 2,154만 3,7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사중고 시리즈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퇴직금과 연봉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이 2,154만 3,720원 잘 읽으시는데요? 이라면 이 회사는 퇴직금을 빼버리면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이제 다 믿고 걸러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퇴직연금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역시도 그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돈을 빼고 최저시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퇴직금 포함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불법이고요. 임금 수준 역시나 그 퇴직금 그 빼고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믿고 걸러야 하는 회사들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사실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법은 뭐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는데 이런 이제 기본을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
더 안타까운 부분들은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준들을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회사가 잘못한 건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우리 회사는 좀 신경 안 써주는 정도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직장인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좀 걸러내면 사실은 내가 최악은 좀 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흔히들 좋은 회사라고 하면 뭐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복리 후생도 좋고 뭐 연봉도 높고 여러 가지 뭐 기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만족하는 회사는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은 안 되더라도 내가 하기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좀 최적화된 그런 회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니까 만약에 그렇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꽈락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입사하려는 회사 또 마음에 드는 회사로 잘 찾아서 가시길 그렇죠.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상반기 채용 대비 첫 번째 주제 이런 회사는 믿고 걸러라를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상반기 대비 네.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